안녕하세요. 너싱 제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이어서 DMP 이야기를 마저 해볼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수업 리뷰했던 영상이 첫 새 학기만 리뷰를 했었어서 오늘은 네 번째 학기부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9번째 학기 얘기까지 좀 같이 해볼게요. 제가 수업을 어떤 걸 들었는지를 들어보시면 DMP가 이런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졸업하면 이런 일을 하겠구나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걸 기획하게 됐고요. 저번 영상을 조금 리캡을 하자면 DMP라는 거는 전문 간호사를 배출할 뿐만이 아니라 임상에서 EBP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처럼 BSN에서 DMP 과정을 바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옛날에 전문 간호사 돼서 MSN이 있는 상태로 DMP만 따로 학교에 오시는 분은 EBP 프로젝트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만에 프로그램을 졸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들었던 거는 이론 과목, 실습 과목, 프로젝트 과목, 그리고 잡다한 과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21년 가을, 22년 봄, 여름 학기까지 리뷰했기 때문에 22년 가을 학기부터 리뷰를 하자면 그때는 인포메틱스 수업을 들었어요. 이거는 뭐 한국에도 있는 간호정보학 수업인데 이제 IT를 접목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건지 프로포자를 쓰는 형식으로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개발했는데 이 어플이 어떻게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누구랑 협력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이며 이런 계획서 쓰는 게 많았고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 뭐 정보 처리 막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다뤘어요. 그리고 뭐 EMR 쓰는 게 왜 병원에게 이득이고 왜 그런 병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지, 애플워치를 활용해서 어떻게 심방세동을 캡처할 수 있고 환자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을 다뤘고요. 또 헬스 어세스먼트라는 아주 헤비한 과목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수업 노트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을 쫙 쓰는 그 포맷인데 저희가 프로바이더로 환자를 진료를 보게 되면은 그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모두 얻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디퍼런셜 그 진단은 뭔지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울 건지를 자세히 쓰는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줌 미팅 하면서 교수님이 환자 역할 해주면은 한 명씩 볼런티어 해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쭉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환자는 이거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치료하겠다. 라는 거를 매주 연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실제로 헤드 투 토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할 건지 30분 만에 완전 피지컬 exam 하는 거 다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과목이 가장 빡셌고 또 한 과목은 리더십 과목이라서 제 MBTI 검사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 스타일인지에 대한 리플렉션 페이퍼도 쓰고 리더로서 현재 의료 정책 중에 어떤 거를 좀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또 프로포잘을 썼고 사실 이 과목에서 제일 웃겼던 거는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Practice라고 해가지고 의대, 간호대, 보건대 학생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현장에 나가면 다 서로 협력할 거잖아요. 서로 다른 직군들이랑.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협력하는 걸 연습을 해라 라고 리더십 수업의 일환으로 디스커션 세션이 있었는데 그 DMP 학생들을 그 토론의 MC 역할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국에서도 제가 뭐 토론 진행자 같은 거 안 해봤는데 이걸 영어로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제 인생 최대 흑역사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과목은 그냥 아동 성장 발달에 관해서 저희가 FNP다 보니까 소아 환자도 볼 거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뭐 급식, 뉴트리션 정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학기도 네 과목이나 수업 듣느라 되게 바빴는데요. 첫 번째는 뭐 철학 수업. 이거는 다 어떤 식인지 예상이 가실 거예요. 윤리적 딜레마, 뭐 찬반 토론하고 널싱 이론 갖다가 뭐 비평 글쓰기 이런 거 했고요. 다이그노스틱스는 되게 재밌는 과목이었어요. EKG 같은 경우에 저는 ACLS에서 가장 딥하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 수업에서는 그 11리드 EKG 찍을 때 이렇게 6가지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그런 엑시스에 관련된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 11리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말 자세히 배워서 되게 유익했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도 학교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판독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엑스레이 판독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했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뭐 울트라사운드나 CT, MRI 해석법도 좀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까지 커버하려면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냥 스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질병에 따라서 어떤 진단 검사, 이미징, 처방 낼 건지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고, 저희가 MP로서 간단한 프로시저 할 수 있잖아요. 수처도 하고 IND도 하고, 그런 거 했을 때 프로시저 노트는 어떻게 쓸 것이며 동의서는 어떻게 받고 무슨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한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 슈퍼비전은 저번 학기에 배운 거랑 비슷해요. 그냥 Bright Futures라는 이제 소아 발달 관련된 책을 공부하면서 애들 나이대별로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를 배웠거든요. 근데 진짜 시시콜콜한 것까지 책에 다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애들 아이패드 너무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지니까 많이 안 보게 교육시켜라. 싯벨트 언제부터 해야 되고, 뭐 집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안전교육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리즈닝 과목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 했던 패토피지올로지 그리고 파마콜로지 이런 기본적인 과목에 좀 더 빌드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MP로서 꼭 알아야 되는,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 질병이 뭐가 있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레드 플래그가 뭐가 있는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감기 같지만 굉장히 쉬운 진단인 것 같지만 너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 환자는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레드 플래그 사인이 있는지 꼭 알고 그게 있으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응급실로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그 중에서 내가 테이크케어 할 수 없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인 여름에는 드디어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습 이야기는 다른 영상으로 다 공유를 했었죠. 첫 실습은 널싱홈에서 했었고, 그때 또 클리니컬 리즈닝 2를 들었었는데 1은 소아였고요. 2는 성인 질병 중에서 좀 어큐트한 질병 위주로 배웠어요. 개념은 똑같아요. Differential Diagnosis, 증상, 뭐 진단 방법 이런 거 쫙쫙쫙쫙 배우고요. Problem Discovery도 이때 시작했는데 바로 이게 그 DMP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빌드업해 나가는 과목 중에 바로 첫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발견할까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게 문제인 걸까요? 누구한테 말하고 어디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게 문제라는 걸 증명할까요?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할 때는 저 포함해서 아무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하는 거지? 뭔가 이제 시작됐다. 근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수업 들었었고, 가을 학기에 또 두 번째 빌드업을 합니다. Nursing Inquiry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찾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비던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 서칭을 시작을 합니다. 뭐 PubMed나 인베이스, 시널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치 텀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논문 서칭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때 과제로 했던 게 바로 리터레처 리뷰 페이퍼를 쓰는 거였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에비던스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봤더니 이러이러하게 나온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종합하는 리뷰 페이퍼를 썼었고, 이걸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결정이 좀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클리니컬 리즈닝 3를 들었는데 이때 포커싱한 내용은 이제 남녀뿐만 아니라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배우고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습은 제가 홉킨스에서 그때 서저리 디파트먼트랑 다이아베티스 센터에서 했었던 거 영상 따로 찍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네 과목을 듣는 가을 학기가 지나고
올해 드디어 이제 2024년으로 왔어요. 이번 봄학기가 사실 지금까지 모든 DMP 과정 중에 가장 빡셌거든요. 역대급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DMP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라블럼 디스커버리 했죠. 널싱 인콰이리를 통해서 에비던스 다 모았죠. 그래서 이제 너 프로젝트 뭐 할 건데 의 단계인 거예요. 사실 이 과목 이야기만 영상 하나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많은데 요약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답을 다 준비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PhD에서 그 디펜스 하듯이 저희도 프로포잘 발표를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디펜스를 하는 발표 시간도 있었고요. 학교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저희 병원 유닛에도 말해야 되지, 그리고 저희 병원 시스템적인 그 EBP 부서에도 말해야 되지, 그리고 저희 병원에 있는 그 오거니제이션 멘토한테도 발표해야 되지. 그래서 이 프로포저를 저는 4번을 발표를 했어요. 다행히 다들 이제 좋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래 이대로 하면 되겠다 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현실에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끊임없이 짜잘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학교에서도 저희가 계속 프로그레스를 만들 수 있도록 과제를 매주 주는데 과제를 내면 피드백 오고 완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봄학기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 실습을 하긴 했는데 실습을 무슨 정신으로 한지도 잘 모르겠고 거의 그냥 이 과목에 잠식당한 시간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Translating Evidence라는 수업도 있었는데 이 수업은 조금 아쉬웠어요. 말 그대로 그 논문에서 찾은 에비던스를 어떻게 실제 임상에 트랜슬레이트를 할 거냐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프레임을 적용할 건지, 어떤 전략을 쓸 건지, 예를 들면 뭐 프로토콜을 만들 건지, 아니면은 그 중재법을 번들로 제공할 건지, 그리고 또 메저먼트는 이제 너의 그 프로젝트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어떤 툴을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프로포저를 쓰는 거여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됐죠. 그래서 실습은 그때 핵건색 병원에서 소아과 실습을 해가지고 소아 서저리 뿐만 아니라 뭐 디벨로멘탈 딜레이나 뭐 항암 부서에도 갔었고 되게 다양하게 잘 배우긴 했는데 좀 힘을 많이 빼고 실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클리니컬 리즈닝 수업도 있었죠. 이때는 또 성인 위주 질환인데 그중에 좀 크로닉한 질환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폭풍 같은 봄학기가 지나가고 드디어 지금 여름학기가 됐는데요. 여름에 저는 또 실습을 한 달 만에 끝냈잖아요. 헙킨스 가서 거의 한 달 동안 쭉 매일매일 실습을 했기 때문에 응급실 실습을 마쳤고, 나머지 수업 2과목 듣는 거는 하나는 또 클리니컬 리즈닝, 근데 드디어 5번째 수업이라 이번에는 뭐 다 했어요. 소아, 성인, 질병, 세상에 존재하는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냥 FMP 역할이 뭔지 법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그리고 빌딩은 어떻게 하고 코드는 어떻게 놓고 스티그마 극복, 뭐 인종차별 문제, 홀리스틱 케어를 제공하는 방법, 이런 되게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좀 가볍게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Analysis and Evaluation이라고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너가 어떻게 데이터 수집을 할 거며 SPSS로 어떤 통계를 돌릴 거냐, 실제로 가상의 데이터를 돌려보기도 하고 SPSS를 쓰는 방법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DMP 프로젝트 때문에 근 2년 동안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DMP 프로젝트 한 번 해보는 걸로 나중에 나 병원에서 EBP 프로젝트 하라 그러면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겨우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과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 해서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그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DMP인 그 간호 리더가 어떻게 여러 병동에서 크로스 캠퍼스로 EBP 프로젝트를 리딩하는지를 좀 보고 배울 수 있긴 했는데, 그거를 하고 제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2가지 정도만 해도 좀 더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PhD 친구들은 연구를 되게 여러 번 하잖아요. 자기 그 졸업 논문도 있지만 교수님 연구도 도와주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역량을 많이 키우잖아요. 저희도 EBP 전문가가 되려면은 좀 이런 프로젝트 참여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커넥션이 있는 유일한 저희 병원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하지만, 제가 다른 친구들 프로젝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지역 사회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가 진짜로 퀄리티 임프루먼트가 필요한 곳이에요. 병원은 자원이 많잖아요. 돈도 많고 이미 EBP 부서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다 뜯어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 사회는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그냥 거의 무법지대예요. 거의 방치 상태. 정말 누군가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가지 않으면은 그 주민들 뭐 지금 건강 상태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특히 시골 지역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진짜 시골 지역에서 청소년 상대로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게 좀 홍보를 하고 무료 정기검진을 이제 제공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정말 저희 같은 간호사 출신의 리더들이야말로 할 수 있는 보건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당연히 주 단위의 그런 보건 정책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런 펄리시 메이커들이랑 또 접점이 생기면서 진짜 보건 사회에서 좀 간호 리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냥 인스티튜셔널 레벨에서의 프로젝트지만 이런 커뮤니티 레벨에서 프로젝트 하는 것들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서 아무래도 여러 DMP 졸업생들과 커넥션이 있다 보니까 저 지금 일하는 데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한테 이런 주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 교수님이랑 그 교수님 친구인 DMP랑 이제 각각 멘토가 돼가지고 이 DMP 학생한테 와,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멘토링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DMP 프로젝트를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들어왔다면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졸업 후에도 이런 경험들을 양분 삼아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진정한 DMP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너싱 인콰이리 수업에서 썼던 리터레처 리뷰 페이퍼를 제가 지금 출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공유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학비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정말 많이 지원을 해봤는데 장학금을 쓰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느낀 경험담도 영상으로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